저건 단순한 뱀이 아니야. 박진우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죠. 햇살을 받아 온몸이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거대한 구렁이. 진우는 평생토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비롭고도 압도적인 존재였습니다. 녀석은 사람을 보고도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깊고 검은 눈동자로 진우를 빤히 올려다보는 듯했어요. 그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를 고스란히 담은 채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려는 듯 애틋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진우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심장이 발밑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온몸에 오소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어요. 구렁이는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황금빛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생전 그토록 아꼈던 늙은 살구나무 뿌리 근처로 마치 물이 스며들듯 부드럽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구렁이가 사라진 빈 공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심장은 여전히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내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인가? 강렬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최근 며칠간 그의 주변에서 벌어졌던 기이한 일들, 그리고 방금 눈앞에서 목격한 저 신비로운 금빛 구렁이의 존재까지,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비밀의 문이 이제 막 그의 눈앞에서 열리려는 듯 진우의 가슴은 알 수 없는 기대와 불안으로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순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며칠 전 아들 상현이 찾아왔던 그날 평화롭기만 하던 과수원에 균열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였어요. 박진우는 익숙한 손길로 과수원 사과나무 가지를 어루만졌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 국어교사로 교단에 섰을 때처럼 맑고 깊었죠. 사각거리는 전정가위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고 흙냄새와 풀 내음이 코끝을 간질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평생을 일군 이 과수원은 진우에게 단순한 땅이 아니었어요. 모든 나무, 모든 흙, 한 줌에 아내와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따스한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으니까요. 특히 과수원 뒤편 야트막한 언덕배기에 홀로 선 오래된 살구나무는 더욱 각별했습니다. 아내가 유독 좋아했던 나무였죠. 봄이면 연분홍 꽃구름을 피워 올리고 여름이면 달콤한 살구를 주렁주렁 매달던 그 나무 아래서 아내와 함께 시를 읽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날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진우는 가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살구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그 살구나무 근처에서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하면서도 무거운 기운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죽여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아버지, 저 왔어요. 익숙한 목소리에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상현이었죠. 40 후반의 상현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차에 과수원 입구에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들뜬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상현아. 웬일이냐, 이 바쁜 시간에. 진우는 전정가위를 내려놓고
아들을 맞았습니다. 상현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진우의 어깨를 툭 쳤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어서 겸사겸사 들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죠. 좋은 소식이라니 무슨 일이냐? 진우는 궁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이 과수원이랑 뒤쪽 야산까지 전부 포함해서 대규모 실버타운이 들어선대요. 국내 최고 시설로요. 그런데 마침 우리 땅이 딱 중심부라 아주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기회가 생겼어요. 상현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편안한 노후와 자신의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진우의 얼굴은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이 땅을 판다고?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 아버지,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이런 힘든 일 그만하시고 편안하게 노후 보내셔야죠. 제가 다 알아서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그리고 회사 일도 요즘 좀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에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상현은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애써 외면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죠.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이 땅, 특히 저 살구나무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된다. 이 땅은 팔 수 없어. 상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죠. 아버지, 제 말씀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조건이 정말 파격적이라니까요.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상현아. 진우는 아들의 말을 끊고 나직이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땅은 네 엄마와의 약속이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곳이야. 아버지,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언제까지 돌아가신 어머니 추억만 붙들고 사실 거예요? 저도 아버지 생각해서 이러는 겁니다. 상현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함과 초조함이 묻어났죠. 그는 아버지의 고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추억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니다. 그 추억이 지금의 나를 살게 하는 힘이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돌아가거라. 진우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어요. 상현은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과수원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죠. 진우는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살구나무 아래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치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무 껍질을 가만히 쓸어보았어요. 며칠 뒤 약속이나 한 듯 과수원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개발 예정 부지 측량을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었죠. 낯선 사람들이 붉은 깃발을 꽂고 요란한 기계 소리를 내며 과수원과 야산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진우는 착잡한 심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아끼던 살구나무 근처에서
작업을 하려고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겼죠. 최신 측량 장비가 갑자기 먹통이 되거나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를 띄우며 멈춰 서기 일쑤였습니다. 작업자들은 당황하며 기계를 두드려 보기도 하고 껐다 켜기를 반복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떤 날은 멀쩡하던 작업자가 살구나무 근처에만 가면 갑자기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이거 참 이상하네. 여기만 오면 왜 이러지? 기계가 오래돼서 그런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작업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죠. 결국 그날 작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질녘이었어요. 진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살구나무 아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스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발치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뱀이었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큰 구렁이였죠.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번쩍이는 비늘은 신비롭기까지 했습니다. 구렁이는 사람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진우를 빤히 올려다보는 듯 했어요. 그 깊고 검은 눈동자는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발밑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구렁이는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몸을 움직여 살구나무 뿔이 근처로 스며들 듯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구렁이가 사라진 곳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어요. 저건 단순한 뱀이 아니야. 그의 머릿속에서 강렬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저 금빛 구렁이가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죠. 진우의 마른 입술 사이로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죄어왔어요.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한 기분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황혼의 언덕에 드리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었죠.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뒤척이다 결국 새벽녘에 일어나 서재로 향했죠. 먼지 쌓인 책상 위에는 아내의 손때 묻은 유품들이 상자 안에 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삐걱, 낡은 나무 상자,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희미한 아내의 채취가 훅 끼쳐오는 듯 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가 쓰던 낡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기는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물기가 어렸죠. 아내의 단정한 글씨체는 여전했습니다. 그 글씨를 따라 읽어 내려갈 때마다 아내와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들이, 주고받았던 다정한 대화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평생 국어교사로 살며 수많은 문학작품을 접했지만 지금 그에게는 아내가 남긴 이 서툰 글귀 하나하나가 세상 그 어떤 명문보다 더 절실하고 소중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저 살구나무는 대체 어떤 의미였어? 진우는 허공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차갑고 외롭게 울렸죠. 그는 일기장 속에서, 낡은 편지 꾸러미 속에서, 혹은
아내가 즐겨 읽던 시집 갈피 속에서라도 살구나무에 대한 단서, 아내의 마음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는 아이처럼 그의 눈은 간절함으로 빛났어요. 하지만 새벽이 밝아오도록 이렇다 할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만 더욱 답답해져 올 뿐이었죠. 인숙이, 그래, 인숙이라면 알지도 몰라. 문득 처제 최인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유일한 혈육이자 젊은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 나눴던 동생이었죠.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 있지만 분명 아내와 살구나무에 얽힌 특별한 기억 한 자락쯤은 간직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당장이라도 요양원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른 새벽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해가 뜨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아들 상현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고민 중이세요? 개발회사에서는 오늘까지 확답을 달라고 난리예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실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현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빛 독촉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현아, 아비는 지금 그럴 정신이 없다. 조금만 시간을 더 다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요. 아버지가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상현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추억이나 감정보다는 당장의 현실적인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해 보였죠. 진우는 아들과의 사이에 놓인 깊고 넓은 강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아팠어요. 내 엄마의 흔적을 그렇게 쉽게 지울 수는 없다. 진우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물기가 가득 고여 있었죠. 또 어머니 말씀이세요. 아버지, 제발. 상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죠. 결국 다시 전화 드릴게요. 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는 쾅 하고 끊어졌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아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게 메아리치는 듯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진우는 홀린 듯 다시 살구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과수원은 스산한 바람 소리만 가득했죠.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제 보았던 금빛 구렁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신비롭고도 기이한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진우는 평생을 문학작품 속에서 살아온 사람답게 뱀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들을 떠올렸습니다. 예시야기 속에서 뱀은 종종 신성한 장소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등장하거나 중요한 비밀을 간직한 영물로 그려지곤 했죠. 때로는 죽은 이의 영혼이 뱀으로 환생하여 사랑하는 사람 곁을 맴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진우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만약 저 금빛 구렁이가 정말 아내의 영혼이거나 이 땅을 지키려는 어떤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라면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는 다른 아주 기묘하고도 숭고한 떨림이었어요. 어쩌면
아내는 아직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 만약 당신이라면 내게 길을 보여주구려. 진우는 살구나무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흩어졌죠.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더욱 깊고 간절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이 땅에 얽힌 비밀을 풀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비록 앞길은 안개처럼 막막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 그리고 저 금빛 구렁이가 보여준 기적 같은 순간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해가 뜨자마자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의 손에는 아내의 빛바랜 사진 몇 장과 손때 묻은 낡은 시집 한 권이 들려 있었죠.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인숙이가 부디 기억하고 있어야 할 텐데. 그의 입술 사이로 나지막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요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정적이 감도는 복도를 지나 진우는 처제 최인숙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인숙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한때 고왔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 오는 것을 느꼈어요. 세월의 무상함이 피부로 와닿는 순간이었죠. 처제, 나왔어요. 진우 형부요. 진우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초점 없는 눈빛이 잠시 허공을 헤매더니 이내 진우를 알아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형부,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가립처럼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인숙의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가져온 사진과 시집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어요. 처제, 혹시 이 사진들, 그리고 이 시집 기억나요? 옛날에 언니랑 같이 보던 것들인데. 인숙은 가물거리는 눈으로 사진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해맑게 웃고 있는 언니와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그녀의 메마른 눈가에 아주 천천히 이슬 같은 것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언니, 정가 언니.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요, 처제. 정가예요. 혹시 우리 과수원 뒤편에 있는 살구나무 기억나요? 언니가 유독 좋아했던 그 나무요.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인숙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아득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듯 했어요. 진우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살구나무. 네, 기억나지요? 그럼요. 한참 만에야 인숙의 입에서 느릿느릿한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언니랑 나랑 어렸을 때, 아니, 젊었을 때였나, 그 나무 아래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꿈결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아련했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언니가 늘 시를 읽어주곤 했어요.
나는 그 옆에 앉아서 살구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보면서 언니 목소리를 듣는 게 참 좋았죠. 인숙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어요. 언니가 언젠가 그랬어요. 인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죠. 이 나무는 우리 자매의 약속이고 희망이라고. 혹시 자기가 없더라도 이 나무만큼은 네가 꼭 기억해달라고.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심장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내의 마음 한 조각을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실마리를 드디어 찾은 것 같았죠. 하지만 인숙의 기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살구나무에 어떤 특별한 사연이 더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떠올리지 못했어요. 그녀는 금세 지친 듯 눈을 감았고 진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진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처제의 희미한 증언은 가슴 벅찬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었죠. 언니와의 약속, 희망이라는 말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했지만 냉혹한 현실 앞에서, 아들의 개발 논리 앞에서 과연 얼마나 힘을 가질 수 있을까? 법적인 효력은커녕 감정에 호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상현이었죠. 아버지, 오늘 개발회사 사람들이 최종 계약서 가지고 온대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도장 찍으셔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 보였습니다. 진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상현아, 아비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준비요? 뭘 더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시면 저 정말 힘들어요. 회사 사람들이 아버지를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상현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일부러 자신을 공영에 빠뜨리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진우는 씁쓸하게 되뇌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을 지키려는 마음이 자식에게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고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노망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요양원 앞 벤치에 홀로 앉은 진우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자신에게 남은 기회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죠. 살구나무 아래서 보았던 금빛 구렁이의 신비로운 모습도, 처제의 눈물 어린 증언도 이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는 한낱 물거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정가가 내게 무언가를 남겼을 거야. 반드시 찾아야 해.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일어섰어요. 비록 희미할지라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늦도록 서재를 떠나지 못했어요.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그의 앞에는 아내의 낡은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읽었던 페이지들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한자 마치 숨겨진 암호를 해독하듯 꼼꼼하게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가야, 제발 무언가 단서라도 남겨주었기를. 그의 마른 입술 사이로 애타는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때 진우의 눈길이 일기장의 한 페이지에 멎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의 단정한 글씨체로 옮겨 적힌 짧은 시 한 편이었죠. 예전에는 그저 아내가 좋아하던 시련이 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시가 유난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살구꽃 그늘 아래 두 손 모아 기도하니 봄바람에 실려온 향기 가슴에 스미네. 작은 꿈 하나 마음에 품고 세월의 강 건너 우리 함께 웃음 지을 그날을 기다리네. 시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아내의 따뜻한 감성과 미래에 대한 소박한 꿈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죠. 그런데 시 아래 마치 덧붙인 말처럼 작은 글씨로 몇 줄의 글귀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나무 아래 우리의 첫 꿈을 묻는다. 세월이 흘러도 이 마음 변치 않기를. 먼 훗날 이 글을 다시 보게 될 우리에게, 그리고 이 나무를 기억할 누군가에게 작은 약속 하나 남기며.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꿈을 묻는다, 약속 하나 남기며. 이것은 단순한 감상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분명 무언가 구체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었죠.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려왔어요. 다음 날 새벽, 진우는 동이 트기도 전에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내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죠. 어제보다 더 초조하고 다급한 마음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인숙이 희미한 숨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어요. 진우는 조용히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인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형부, 또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죠.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일기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처제, 이것 좀 봐요. 어젯밤에 전가 일기장에서 이걸 찾았어요. 이 나무 아래 우리의 첫 꿈을 묻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의 눈빛은 애절했고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인숙은 진우가 가리키는 글귀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흐릿했던 눈동자가 아주 조금씩 빛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기억의 창고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듯했죠. 갑자기 인숙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쌌어요. 생각났어요, 형부.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었지.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언니랑 나랑 20살 무렵이었나. 그 살구나무 아래에 작은 함을 묻었어요. 타임캡슐처럼 서로에게 쓴 편지랑 그때 우리가 가장 아끼던 작은 물건들을 넣어서요. 인숙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잊고 지냈던 과거의 한 장면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른 것이었죠. 그 편지에 우리가 뭐라고 썼는지도 기억나요.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랑, 그리고 훗날 우리가 이 나무처럼 굳건히 서서 서로의 삶을 지지하자는 그런 다짐을 적었어요. 인숙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진우는 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드디어 아내의 마음을, 그 땅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날 오후 진우는 아들 상현과 개발회사 관계자들을 자신의 집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온해 보였죠. 상현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고, 개발회사 관계자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일기장에 적힌 시와 글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녹음해온 최인숙의 생생한 육성 증언을 들려주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앞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인생과 추억이 담긴 곳, 그리고 두 자매의 아름다운 약속이 깃든 이 땅의 정신적인 가치를 한 번만이라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호소력이 담겨 있었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개발회사 관계자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어머니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의 진심, 어린 호소는 상현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돈과 성공만을 좇아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의 삶에 처음으로 다른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는 듯했습니다. 황혼의 언덕에 드리웠던 짙은 그림자 사이로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상현은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진우를 피해 다녔고, 진우 역시 섣불리 아들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부자의 마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상현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호소와 어머니의 숨겨진 이야기를 곱씹으며 밤잠을 설쳤어요.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죠.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아버지께,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드린 건 아닐까? 후회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상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진우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의 옆모습이 유난히 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상현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차분했어요.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기대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죠.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현은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그 살구나무, 그리고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이 땅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올랐죠.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에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서운함과 답답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개발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상현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어머니가 아끼셨던 그 살구나무와 주변 땅은 어머니의 작은 정원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그리고 실버타운을 짓더라도 그 의미를 담아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추억을 이야기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따뜻함과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의 주름이 깊게 패였고 그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들의 변화가, 그 진심이 너무나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힘껏 잡아주었어요.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용서가 오가는 순간이었죠. 그 후 며칠이 지났을까요? 모든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 어느 맑은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우는 여느 때처럼 과수원을 거닐다 살구나무 아래로 향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금빛 구렁이였습니다. 그 신비로운 구렁이가 살구나무 아래 따스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평화롭게 몸을 말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이제야 편안히 쉬는 것처럼 보였죠. 진우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렁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는 듯 하더니 이내 아주 조용히 미끄러지듯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금빛 구렁이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마치 자신에게 맡겨졌던 소임을 다하고 홀가분하게 떠나간 것처럼요. 진우는 그 뒷모습을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는 감사와 작별의 인사였죠. 시간이 흘러 과수원 뒤편 언덕에는 아담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꾸며졌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살구나무가 늠름하게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팻말이 세워졌죠. 어머니의 약속, 황혼의 언덕. 상현은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어머니의 추억이 깃든 공간을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실버타운 개발 계획도 그 의미를 살려 자연과 추억이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경되었죠. 진우는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깊어졌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요양원에 있던 처제 인숙도 언니와의 약속이 지켜졌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가끔 진우와 함께 살구나무를 찾아와 햇살 아래 앉아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도란도란 이야기하곤 했죠. 진우는 여전히 매일 아침 과수원을 거닐고 살구나무 아래 앉아 아내를 생각합니다. 그곳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땅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약속,
그리고 이해와 용서가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는 황혼의 언덕이었죠. 그는 그곳에서 아내와의 추억을 곱씹으며 남은 삶을 살아갈 따뜻한 위안과 잔잔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살구나무 가지가 부드럽게 흔들렸고 마치 아내가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속삭이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죠.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황혼의 언덕에는 오늘도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